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로 6급을 공부하게 된 신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6급을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1과의 주제는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사람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한 생각이 다를 텐데요. 그건 아마 사람마다 성공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같이 책을 볼까요? 책 이쪽을 보세요. 책 이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한 명씩 함께 볼까요? 먼저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님은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렸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님은 자신의 몸을 가장 낮추어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은 간디의 사진입니다. 간디는 인도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간디가 신조로 삼은 비폭력주의는 인간이 서로에게 끼치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간디는 평소 자신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자신의 신조를 실천에 옮겼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한 명인 빌 게이츠는 미국의 기업가이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부문을 선도해온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공익과 사회봉사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명성과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인으로 손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시카고의 삼류 토크쇼를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렸고 그 쇼는 미국 전역에 방영되는 오프라 윈프리 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14살의 미혼모가 되었고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토크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공감과 소통이야말로 그녀를 성공시킨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 4명의 인물 중 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레사 수녀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테레사 수녀님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책 이쪽 아래를 보실까요? 책 이쪽 아래를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을 존경하고 있을까요? 20.1%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해군을 이끈 장군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전술로 백전백승을 하였고 그것이 모두 기적의 승리였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발명하셨는데 거북선은 겉모습은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단단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배를 보호할 수 있고 안에는 밖으로 대포를 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바다에서 전투를 할 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강한 지도력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훌륭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한국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돈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인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로는 세종대왕이 16%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셨으며 비의 양을 측정하는 치국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추측할 수 있는 혼천이 등 다양한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세 번째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5.3%를 차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0, 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통령으로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김구 선생님이 7.9%를 차지하였고 최초의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모두 어려웠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거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물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면 누가 1위, 2위, 3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대화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되신 인물을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대화를 잘 듣고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셨는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신 대표적인 인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막연히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는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꿈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지요.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위기나 시련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나 시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느니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와 시련이 어느새 기회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침해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대화를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제임스가 사무총장에게 한 말을 봅시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셨는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장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다. 으로서는 신분이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수장, 즉 국제기구를 이끄는 장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대답을 보시면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한결같다는 계속 변함없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원은 소리를 질러 응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에서 을 따름이다는 을 뿐이다와 같은 의미로 단지 그런 마음만 있다의 의미지요. 보통 겸손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다음 문장을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여기에서 어깨가 무겁다는 부담이 된다 또는 책임감을 느낀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죠.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신 대표적인 인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귀감이 되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다의 의미로 젊은 사람들이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모범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죠. 구체적으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또 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됐는지 이유를 묻는 거죠. 다음으로 사무총장의 대답을 볼까요? 어렸을 때는 막연히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너는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꿈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지요. 여기에서 막연히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다는 뚜렷한 계획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되셨지만 어렸을 때는 아무 계획 없이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네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외교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꿈이 구체화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제임스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위기나 시련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 좌우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좌우명은 늘 자리 옆에 두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말이나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총장의 대답을 볼까요? 위기나 시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느니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와 시련이 어느새 기회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듯 싶습니다. 사무총장의 좌우명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실패를 조금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나오는 는이는 앞상황이나 행위보다는 뒷상황이나 행위가 차라리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저앉다는 하던 일이 힘에 겨워 도중에 그만두다의 의미입니다. 사무총장이 한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듯 싶습니다. 여기서 인 듯 싶다는 추측의 의미로 인 것 같다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여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추측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할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추측의 표현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표현할 때도 추측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제임스의 말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화두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사무총장의 대답을 같이 봅시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침해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침해될 수 없다에 을을 막론하고는 무엇을 따지고 구분하여 말하지 않고의 의미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총장의 대답을 계속해서 볼까요? 따라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인권이겠네요. 사무총장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말로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야말로는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의 의미입니다. 보통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을지라도는 양보의 뜻으로 앞문장과 같은 어려움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예상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뒷문장의 상황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말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이 문법은 아도, 어도, 여도나 더라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임스의 말을 볼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어렵진 않나요? 자, 그럼 책 4쪽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여기에서 모두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골라보세요.
답이 뭐죠? 여러분 고르셨나요? 네, 답은 3번과 4번입니다. 그럼 1번과 2번은 왜 틀렸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위기나 시련은 겪은 일이 없다. 대화의 세 번째 제임스의 질문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위기나 시련도 많으셨을 텐데 라고 했고, 또 사무총장이 대답에서도 위기나 시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번,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일이 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외교관이 되는 것을 추천해 주셨죠. 자, 그럼 2번 문제를 볼까요? 사무총장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은 대화에서 사무총장의 세 번째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느니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다는 좌우명이 있었네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실패가 두렵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책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도 한번 써보세요. 혹시 좌우명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보기를 볼까요? 좌우명은 내일은 없다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바로 지금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자 라고 썼네요. 다음 예문을 볼게요. 제 인생의 좌우명은 내일은 없다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은 또 하나의 오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오늘 행복해야 하는 거죠. 선생님의 좌우명은 후퇴는 있어도 후회는 없다입니다. 후퇴와 후회, 발음은 아주 비슷하지만 의미가 아주 다른데요. 어떤 위기나 시련이 있을 때 한 발자국 뒤로 잠깐 물러날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 어려움이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고민을 한 적은 있지만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요.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를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찾아보고 이해한 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